자, 봅시다. 어디 할 차례더라? 부등식 할 차례지? 그지? 네. 자, 50쪽 볼게. 50쪽. 자, 50쪽 부등식의 그 해와 성질. 아, 그렇구나. 뭐 어떻게 해야 돼?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부등식이야. 일단 됐지? 부등식이야. 자, 일단 칠판 봐야 돼, 칠판. 칠판 봐야 돼. 자, 부등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은 네,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자, 부등식이라는 거는 자, 일단 이렇게 돼. 부등식이랑 우리 등식은 뭔지 알지? 등식은 뭐야? 가운데 뭐가 있는 거? 등호 있는 거. 그지? 자, 다시 우리가 일단 비슷한 걸 하나 배웠어. 등식이라는 건 배웠어. 등식. 자, 등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등자가 뭐였어? 똑같다 의미였지. 그지? 똑같다 의미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있었어? 등호가 들어있었어. 그럼 부등식은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같지 않다의 부호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 부등식은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 가운데 자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부등호. 자, 니네 잠깐만 부등호는 알지? 이거 배우지? 자 부등호 어떻게 생긴 게 부등호야? 자,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알고 있어. 자 의미도 알고 있죠. 자 다시 그럼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볼까 먼저. 자 x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가 더 큰 거야, 그치? x보다 y가 더 커. y가 x보다 크다. 자, y가 x보다 크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간 뭐야? y가 x보다 그래 크거나 같다. 뭐 이 정도 표현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자, 다시 볼까? 자, 이러면 누가 누구보다 크다야? 네, x가 y보다 크다야. 이해되지? 자, 다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는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나오나? 뭐 이상이다 뭐 그래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알아. 자, 이거를 다시 써보면은 y는 x 이상이다. 그지? 등호가 있을 때 괜찮니? 자, 다시 이것도 좀 더 써볼게. 그 y가 x보다 크다는 어떻게도 말해? y는 x 초과이다. 아니면 x가 더 작잖아. 맞아, x는 y 뭐야? x는 y 미만이다. 자, 요런 표현도 알고 있어? 다시 그럼 크거나 같다. 얘도 해볼까?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가 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x 이상이다. 혹은 x는 y 이하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 일단 됐니? 자, 가운데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등식입니다. 이해돼요? 너 왜 이렇게 또 멍하냐?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알았지? 자, 다시 요게 일단은 부등호 표현이야.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이쪽 파트에서는 자,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을 푸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 이해되니? 자, 다시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을 배우게 될 거야. 일단 됐어? 다시 몇 차 부등식을 배운다고요? 1차 부등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 이해돼? 두 번째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풀게 될 거야. 활용이라는 건 뭐야? 그냥 식을 작성해서 또 푸는 거지, 그냥. 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잘 배우면 이쪽은 끝이 나. 자, 그럼 우리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거기 필수 문제 1번에 1번부터 한번 해볼게. 필수 문제 1번. 1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해놓고 이제 부등식 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1번. 자, x의 2배에 5를 더한 건 20보다 크지 않대. 자, 다시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x의 몇 배? 2배에 5를 더한 거야? 됐니? 아, 얘 왜 이러지? 잠깐만. 나이면 왜 그래? 집중력이 심하게 없는데 오늘? 아, 진짜? 내가 오해한 거야? 자, 다시 봐줘. 그러면 x의 2배에 5를 더한 거래. 자, 다시 x에 이게 쓸까 그냥 귀찮아도 2배에 5를 더한 건 것은 자 20보다 크지 않대. 됐어. 이걸 부등식으로 써보래. 그럼 지금 비교를 하게 되는 대상이 둘이 있는 거지. 자, 봐줘. x의 2배에 5를 더한 거랑 누구랑 비교를 하는 상태야, 지금? 20이랑 비교를 하는 상태지.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x의 2배에 5를 더한 거를 네모라고 해볼게. 자, 얘를 세모라고 해보자. 그럼 네모가 세모보다 어떤 거야? 네모가 세모보다 크지 않은 거잖아. 그치? 자, 네모랑 세모 사이 관계를 보면은 자, 얘가 얘보다 크지 않은 거잖아. 됐어? 그럼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얘보다 크지 않아. 그럼 얘는 얘보다 뭐하거나 뭐야? 작거나 같아가 되는 거지. 됐어? 크지 않은 거잖아. 자, 다시 잠깐만 우리 대소관계를 얘기해봐. 대소관계는 둘이 가질 수 있는 대소관계는 이거야. 크다, 같다, 작다 요렇게 세 가지가 대소관계에 관한 표현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다시 생각해봐. 크다, 같다, 작다. 크지 않은 거는 같다랑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내 말 이해돼? 다시 작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작지 않으면 뭐 하거나 뭐 한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내 말 이해돼? 이해돼? 다시 대소관계에 관한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크다, 작다, 같다로 대소관계 얘기를 하면 자 이제 요 표현 말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대소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관계잖아. 그치? 다시 어떤 A랑 B가 있다 쳤을 때 A랑 B의 대소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야. 크던지 작던지 같던지야. 그치? 자, 얘네 중에서 지금 우리는 크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거나 뭐 하다는 거야? 작거나 같다란 얘기야. 누가?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부동어를 어떻게 놔야 돼? 이렇게 써주는 게 일단 맞는 거지. 그럼 이제 식으로 얘를 잘 써야 돼. 자, 다시 봐. 자, 그러면 x의 2배에 5를 더한 거를 식으로 써볼까? x의 2배에 5를 더한 거야. x에다 2배 하면 몇 x? 2x지? 됐니? 여기에다 몇을 더한다고요? 5를 더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은 그냥 20이죠. 그러면은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이. 자, 이게 부등식으로 쓰는 거네.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해볼게. 두 번째.
2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는 자 다시 한 변 길이가 x인 x 센티미터인이지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쓸게 한 변 길이가 x 센티미터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 정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24보다 길다 24보다 길다 그럼 다시 어떻게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지 보자 자 첫 번째 뭐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 둘레의 길이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24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더 뭐하대 길대 됐어 길다는 길이 입장에서 숫자가 더 뭐하다랑 똑같은 얘기야 크다랑 똑같은 얘기지 이해됩니다 그쵸 기니까 더 숫자가 큰 거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x를 몇 번 더하면 둘레가 돼? 3번 더하면 둘레가 되고 걔는 몇을 곱하는 거랑 같은 거야? 3, 그치? 3x죠? 얘는 24죠. 자, 얘가 얘보다 길어야 되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겠지. 됩니다. 그죠? 이해되지? 자, 세 번째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800원짜리 초콜릿 X개랑 다시 800원짜리 초콜릿 X개랑 500원짜리 젤리 두 개의 값은 자 값은 4,000원 이상이다. 다시 또 비교를 해볼까? 자 어떻게 돼? 800원짜리 초콜릿 X개에다가 500원짜리 젤리 두 개의 값은 4,000원보다 이상이다. 뭐하거나 뭐하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되는 거네. 그럼 금액을 써볼까? 800원짜리 초콜릿 X개의 가격은 어떻게 돼? 800X야. 800을 X번 더하면 되지? 잠깐만 라임이 이거 이해돼? 좋았어. 800X 더하기 그치? 500원짜리 젤리 두 개 값은 얼마야? 1,000원 그치? 얘가 4,000원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니? 괜찮지? 자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부등식의 해래. 부등식의 해. 자 부등식의 해는요. 자 부등식의 해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자 부등식의 해야. 자 해라는 건 우리 방정식의 해도 알아 몰라? 알지? 방정식을 만족한 x 값이지. 맞아? 그럼 부등식의 해 또한 뭘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 값들을 해라고 하는 거지. 자, 내 말 이해돼? 됐어? 괜찮지? 맞아? 자, 다시. 부등식의 해는요.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는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혹은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좋았어. 다시. 부등식의 해는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한 부등식의 x의 값 또는 범위. 자, 그거를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값 또는 범위로 나올 때가 많을 거니까 자, 이거를 일단 해라고 해. 자,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값이 더 정확한 표현인가 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2x 빼기 1은 뭘까? 자, 10보다 작아요.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됐어? 이 부등식의 해가 몇이 될 수 있는지 볼게.
됐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x는 내가 이렇게 좀 제한을 할게. 자연수라고 해볼게. 일단 됐니?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무슨 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연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x는 자연수니까 적어도 1은 돼야 돼, 안 돼야 돼? 1은 돼야 되지? 그럼 봐봐. x에다 1 넣으면은, 자, 이 식 성립해, 안 해? 성립해요. 다시 x에다 1 넣을 거야. 1 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 빼기 1이지. 얘가 10보다 커, 작아? 작지. 왜? 얘는 몇이니까? 1이니까 1은 1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1은 해가 되는 게 맞아. 알아들었어? 자, 얘는 해가 맞아. 얘는 해야. 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x가 2일 때도 한번 해볼까? 2. x가 여기다 2 넣으면은 성립하나 안 하나 볼까? 2 곱하기 2 빼기 1은 10보다 커, 작아? 작은 거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틀려요? 얘도 맞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10이야, 10. 10이면 얘는 해가 될까, 안 될까? 2 곱하기 10 빼기 1이지. 자, 얘가 10보다 커, 작아? 자, 여기 있는 이 숫자 보니까 몇이에요? 10? 9죠? 그럼 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9가 10보다 작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x들을 다 찾는 게 부등식을 푼다가 된대. 일단 됐어요? 알아들었어? 다시. 자, 이게 부등식이야. 어렵지 않아. 자, 그럼 다시 볼게. 그러면 거기 이제 x값이 자연수일 때 다음 부등식 푸세요라고 했으니까 2번 해볼게. 자, 2번을 보면 자, 똑같은 문제지? 2번. 자, 1번을 볼까? 일단은 x는 자연수래. x는 자연수. 그러면 7 빼기 2번은 2x가 몇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된대. 됐어? 자, x가 1일 때 성립해야 안 해요? x가 1이면 7 빼기 5잖아. 성립하지? x가 1 돼요. 2 돼요, 안 돼요? 돼요. 3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여기 3 넣으면 1 되지? 1이 1보다 커? 안 크니까 1이랑 2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두 번째. 3x 빼기 1이 8 이하래. 좋았어. 자, 3x 빼기 1이 8 이하래. 또 적당히 자연수 넣어볼까? 1 넣으면은, 여기 1 넣으면은 2지. 8보다 작거나 같네. x 1 돼요, 안 돼요? 1 돼요. x 2 돼요, 안 돼요? 2도 되죠. 3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여기다 3 넣으면 여기 몇 대? 8 되니까 8은 8 이하니까 3도 되는 거 맞네? 하지만 4는 돼, 안 돼? 안 돼. 자, 어렵지 않게 푸는 게, 네, 뭐 푸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쪽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쪽이 되게 중요하거든. 솔직히 부등식이 뭔지, 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뭐, 그냥 다 알지 않을까, 이건? 그치? 이건 다 알 것 같으니까. 자, 넘어가서 51쪽의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 쳐놓고 잘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해. 알았지? 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니네 어떻게 하지? 니네가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나? 증명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어려운데? 잠깐만.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설명을 할게. 자, 이거를 증명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겠구나, 니네한테. 자, 우리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좀 참고 삼아 보자. 우리 부등식의 성질 말고 누구의 성질은 알아? 자, 등식의 성질은 알아요, 몰라요? 등식의 성질은 알죠? 됐어? 등식의 성질이 뭐였어? 자,
어떻게 돼? 첫 번째 A랑 B랑 똑같을 때 됐어. 어떤 이런 A랑 B랑 똑같다는 등식이 주어졌을 때 맞아? 등식의 성질 뭐였어? 등식의 성질 뭐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같다? 잠깐만. 라임이는 처음 본다고? 너 학교 안 다녔냐? 진짜 처음 봐? 얘네들 진짜 그 있잖아. 수학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모의 성질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해결을 하게 시켜들 등식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풀리고 등등등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똑같거든?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도 성질이라고 돼 있는 게 니네 입장에서 그냥 너무 당연해 보여서 대충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늘. 알았지? 자, 다시 잘 봐. 일단 하기 전에 등식의 성질부터 좀 짧게 얘기를 할게. A랑 B랑 똑같잖아? 똑같으면 그때 어떻게 돼도 똑같냐면 양변에 같은 식이나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단 나눌 때는 몇으로만 나누지 않으면 된다? 0으로 나누지 않으면 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어. 기억나니? 여전히 안 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자, 우리 뭐 요런 거 있잖아. 2x 더하기 1은 자, 뭐 7이라는 이런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쳐보자. 이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데 난 x가 궁금한 거지. 그럼 이 등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좌변에 x만 남게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여기 x만 남고 싶으면 1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몇을 빼? 1을 이렇게 빼주게 되지? 괜찮니? 그래서 얘가 2x가 7 빼기 1이 된단 말이야. 이게 등식의 성질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항한다고 하잖아. 자,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여기 있는 1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 이렇게 됐지. 이걸 뭐라고 해? 이항했다고 하는데 그 이항이라는 게 결국에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거야. 양변에 같은 수나 식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되니? 이거 이해 안 돼? 무슨 말이지? 돼? 예람이 돼? 자, 좋아. 그럼 다시. 그럼 2x는 6이야. 그럼 내가 x가 궁금하면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돼? 2로 나눠서 x만 남기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다시 크게 잘 쓸 거야. 다시 여기서 2x는 자 6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x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 혹은 2로 나눠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3이 돼.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등식의 성질이야. 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됐어? 왼쪽 오른쪽에다 똑같은 짓을 해주면 여전히 똑같을 거란 얘기야. 이해돼? 잘 봐. 내가 지갑에 100만 원 있고 라임이 지갑에 100만 원 있다고 쳐봐. 됐어. 근데 둘 다 5만 원씩 추가가 됐어, 돈이. 그럼 둘 다 지갑에 있는 돈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다시 10만 원을 뺐어. 똑같아, 안 똑같아? 둘이 똑같이 빼면 똑같아. 돈을 반으로 나눴어. 그냥 갖고 있는 돈은 똑같겠지. 그냥 이게 등식의 성질인 거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짓 해도 상관없다고. 여전히 느는 성립한다고, 이퀄은. 이해됐지? 자, 좋아. 이게 일단 등식의 성질이고, 그럼 이거랑 되게 비슷한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보게 되는 거야. 자,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은요. 자, 시작은 이렇게 돼. 자,
나는 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A가 B보다 클 때입니다. 일단 됐지? 자, A가 B보다 클 때, 자, 성질은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같은 식을 더하거나 더했을 때는 자, 여전히 이쪽이 더 큽니다. 됐습니까? 뺄 때도요. 네, 여전히 이쪽이 큽니다. 됐어요. 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일단 됐지? 다시 부등식에서요. 양변에 같은 수나 식을 똑같이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됐어? 다시 첫 번째 부등식의 성질이야. 양변에 같은 수나 식을 더했을 때 같은 수나 식을 더하거나 뺄 때 자, 분호 방향은 그대로이야. 그대로 변하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원래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 아마 니네가 증명을 이해하기에 좀 불편할 거야.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해줄게. 잘 봐. 내가 내 지갑에 10,000원 있어. 됐지? 내 지갑에 10,000원 있고, 자, 라임이 지갑에 20,000원 있어. 됐니? 그럼 누가 더 부자야? 네가 더 부자야? 됐어? 자, 예람이가 나랑 라임이한테 똑같이 1,000원씩 줬어. 됐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전히 그래도 똑같이 돈이 늘어난 거잖아. 네가 더 부자야 아니야? 당연히 부자야. 됐어? 너랑 나랑 둘 다 나가서 커피 먹는다고 5,000원씩 썼어. 똑같이 5,000원씩 썼어. 그래도 여전히 네가 더 부자야 아니야?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해. 자, 이해됐니? 이게 그냥 부등식의 성질에서 덧셈 뺄셈일 때 얘기야. 됐니? 부등호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순화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어. 자, 그럼 다시 여기에 안 헷갈릴 만한 색깔이 뭐가 있겠니 이게. 자,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등호 들어가면 되겠지. 자,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알아들었어? 자,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야. 첫 번째. 자, 두 번째 성질을 보여줄게. 두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인데, 자, 두 번째 성질은 이렇게 돼. 두 번째는 자,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거야. 됐지? 곱하거나 나눌 건데, 자,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 잘 봐. 똑같은 식을 곱하거나 똑같은 애로 나눌 거야. 근데 그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았지. 변하지 않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땐 이거야. 단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는 얘가 C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 일단 됐지?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나 10,000원 있고 아까 라임이 20,000원 있었잖아. 됐어? 이렇게 네가 더 많잖아. 여기에다가 10을 곱할게. 10. 그럼 난 100,000원 되고 넌 200,000원 되지. 네가 더 부자야 아니야? 당연히 부자야. 똑같이 양수를 곱했을 때.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서 얘를 다시 20으로 나눌게.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네가 여전히 부자란 얘기야. 알아들었지? 자, 좋아. 그래서 똑같은 순화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 있잖아. 곱하거나 나누는 대상이 되는 얘네가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해.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뒤집힐 때가 있어. 다시 방향이 뒤집는 거야. 이퀄은 그대로 둬야 돼. 자, 바뀔 때가 있는데 바뀔 때는 언제냐면은 곱하거나 나눌 때 곱하거나 나누는 애가
이때는 단 곱하거나 나누는 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바뀌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 아까랑 똑같이 이해하자. 자, 나 10,000원 있고 너 20,000원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2만 되지. 됐어?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만 되지. 됐어?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자, 이해된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땐 부등호가 바뀌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 양변에 같은 수나 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됐어. 다시 양변에 같은 수나 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같은 수나 식이 다시 그 같은 수나 식이 있잖아. 식 됐어요? 얘가 같은 수나 식이 양수일 때는 분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 됐지? 같은 수나 식이 양변에 곱해야 되는 혹은 나눠야 되는 같은 수나 식이 양수면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 만약에 같은 수나 식이 음수이면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부등호 방향을 뒤집는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얘기를 해줄게. 자,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우리한테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놈의 쓰임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풀 때 쓸까 안 쓸까? 자, 부등식을 풀 때 씁니다.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할 때 씁니다. 그냥 별거 아니고 부등식을 주었을 때 그 부등식을 내가 적당히 변형할 때 무조건 다 쓴다는 얘기야. 되니? 다시 부등식을 변형할 때 쓴다고. 왜? 나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하나의 부등식을 갖고서요 이런 다른 형태의 부등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 다른 형태의 부등식으로 고치게 되는 거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어떤 부등식을 풀거나 범위를 만들 때 쓰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내가 부등식을 다룰 때 쓰는 거야. 자, 부등식을 변형을 해줘야 될 때 변형할 때 쓰는 게 그냥 부등식의 성질이야. 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해볼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여기서 좀 참고 삼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이런 겁니다. 우리 니네 2항은 알고 있잖아. 그치? 2항이라는 게 왜 성립했었어? 양변에 같은 수나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생기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부등식도 있잖아. 2항은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해요. 왜? 같은 수나식을 더해도 분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자, 다시 생각해야 돼. 생각. 멍 때리지 말고. 다시 양변에 같은 수나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2항 해도 된다 안 된다? 2항 가능해. 자, 내 말 이해됐지? 됐어? 자, 좋아.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부등식은요 2항이 가능하다. 알아들었죠? 다시 부등식은 2항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봐야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양변의 어떤 숫자나 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요 무작정 나누면 안 되는 게 그 나누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2항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같은 수나 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반드시 자, 부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자, 이 두 개만 정확히 조심하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일단 됐지? 자, 그리고 이 주의해야 되는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 잘 봐봐.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게 있어.
AX가 2A보다 크다라고 있다고 쳐보자. 됐어? X가 궁금하거든? 봐야 돼요. X가 궁금하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될까? A로 나눠서 여기 X만 남기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그럼 뭘 조심해야 돼? A는 양수야, 음수야, 니네? 진짜? A가 마이너스 3이면 어쩌려고? 음수일 수도 있지. 됐어? 다시? 요렇게 돼 있는 상태 내가 A가 궁금해. A가 궁금하면 이렇게 해서 A로 양변 나눠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니들? 하나도 몰라. 그지? 그냥 A잖아, A. 맞아? 그럼 내가 A가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 안다 모른다? 음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어떻게 돼? A가 양수면 됐어요.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누면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누면 X는 해놓고 양수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됐지? 자, 다시 두 번째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은요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겠죠. 다시 나누는 거 이해 안 되면 다시 보여줄게. AX가 2A보다 크잖아. 이 상태는 양변을 뭘로 나눈다고 지금? A로 나눈다고. 그럼 AA 지어지고 AA 지어지니까 X는 A가 0보다 크면 2보다 큰 거고. 됐어? A가 0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세 번째. 만약 A가 0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A가 0일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좀만 더 봐. A가 만약 0이잖아? 그럼 좌변 몇 대? 0대지. 내 말 이해돼? 다시 A가 0이잖아? A가 0이면 X가 몇이 되던지 간에 그냥 좌변은 몇이야? 0이랑 어떤 애랑 곱하면 0이잖아. 됐어? 좌변 0이 우변도 몇이야? 0이지. 그럼 0이 0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리니까 이때는 부등식 자체가 성립을 해야 해. 이때는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다시 조심해야 돼. 양변을요 같은 수나 식으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호를 조심합니다. 지금 뭐냐면 같은 수나 식이 있을 때, 특히 식일 때지. 식일 때 걔가, 그러니까 식이 무슨 소리냐면 x 앞에 개수 같은 게 문자로 돼 있잖아. 그럼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호를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 해봐.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번에.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때 내가 이런 게 궁금해. 첫 번째 2x 빼기 4의 범위가 궁금해.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봐야 돼요. 아씨, 오늘 뭔가 이상한데 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세상 우울해 갑자기. 자, 요 놈 범위를 볼 거예요. 자, 해볼게. 그럼 내가 요 놈일 때 요 놈의 범위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가운데가 2x 빼기 4로 변해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일단 여기에 2x니까 여기다 몇을 곱해? 2를 곱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다시 여기가 2x니까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해주는 게 좋냐면 선생님 빼기 4부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게 좀 불편한 게 내가 여기다 빼기 4부터 하면 안 돼. 왜?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2를 곱하면 2x 빼기 4가 안 나오지. 맞아? 2x 빼기 4를 만들고 싶으면은 빼기 4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x에서 2를 뺀 다음에 2배를 해주는 건 되거든? 그치? 다시 x에서 2를 뺀 다음에 2배를 해주면 2x 빼기 4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빼기 4부터 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런 범위를 구할 때는 뭐를 좀 먼저 해주는 게 좋냐면 얘를 봤을 때 무조건 곱하기나 나누기부터 해주는 게 좋아. 일단 됐어? 왜? 더하기 빼기는 그냥 더하기 빼기가 되는데 곱할 때는 식 전체 곱하게 되니까 상수항이 몇이냐에 따라서 또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런 범위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하냐면 곱하기나 나누기가 먼저 됐지?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가 나중.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볼게. 자, 먼저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합니다. 됐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하는데 2가 양수니까 분홍호 방향이 변해 안 변해? 분홍호 방향 안 변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됐지? 다시 내가 얘를 적당히 변형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야. 부등식을 변형할 땐 부등식 성질을 쓰자면 아까 그럼 여기다 적당 2를 곱할 거란 말이야. 2를 곱하면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양변에다가 양변에 뭘 해? 양변에 그걸 해요. 양변에 4를 빼요. 됐습니까? 다시 양변에 똑같이 4를 빼면 4를 빼고 리에서 4를 빼고 자 리에서 4를 빼겠지. 빼면은 2x 빼기 4는 마이너스 6 이상 0 이하가 돼. 자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야. 다시 할 거야. 두 번째. 여기다 하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뭐 할까? 5의 범위야. 자, 또 해볼게. 자, 뭐부터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부터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부터 할 거니까 곱하기가 먼저라고 그랬어. 자, 조식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마이너스 2분의 1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다시 나한테 주어진 이 부등식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 곱해줄 거거든. 근데 얘는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요. 마이너스 1한테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이거를 이 순서대로 써주는 게 더 눈에 보기 좋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는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이하입니다. 여기서 양변에 몇씩 더해? 5씩 더하면 되는 거지. 5를 더하면 여기다 5 더하면 4죠? 여기다 5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5. 자 여기다 5를 더하면 2분의 11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찾게 되는 거지. 자,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거 다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라임이 어려운 데 있지 지금. 안 놓쳤어? 예람이는 안 놓쳤어? 놓쳤다. 어디야? 안 놓쳤어? 놓쳤어? 아, 괜찮아. 놓쳤다고 화내고 이러진 않잖아. 그냥 잘 보고 있으면 돼. 안 되는데 어디야? 어? 모르겠어? 중간에 그냥 어딘가 놓쳤어? 어? 아마도요. 야, 잠깐만. 2번 아니면 1번? 1번? 확실히? 자, 다시. 내가 요 x의 범위일 때, 요 x가 요 범위일 때 2x 빼기 4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x를 적당히 변형해서 가운데 2x 빼기 4가 되게 만들 거거든? 됐어? 근데 x가 2x 빼기 4가 되려면 빼기 4 곱하기 2가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럼 계산할 때 무조건 곱하기랑 나누기 붙어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양변에 2x가 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 똑같이 2씩 곱했어. 2는 양수니까 분호 방향이 안 변해. 됐어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빼기 4가 궁금하잖아. 2x 빼기 4가. 양변에다 다 똑같이 4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럼 얘 범위가 나오게 되겠지. 좋아.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니들이 연습을 좀 해야겠죠. 내가 푼다 일단. 자, 일단 여기까지 된 거지. 정리해야 돼?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3분 있다 문제 다시 볼게.